반갑습니다. 호구영입니다. 실전 4활 이번 시간에는 바둑을 두면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모양 바로 우아기에 있는 백 모양입니다. 이어져 있는 모양과 호구 쳐져 있는 모양 두 가지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우아기에서 눈목자로 굳혔고요. 백이 3-3에 들어갔습니다. 흙은 바깥쪽에서 맞고요.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젖혀 이은 다음에 흙이 지킬 때 이어서 흙이 눈목자로 굳혀져 있을 때 백이 침투하면 나오는 정석인데요. 자, 이 모양의 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백 한 점을 잡으면서 정석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우아기에 있는 백말은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백이 갈수를 하지 않고 손을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활에서 기본은 궁도입니다. 궁도를 좁혀가는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궁도를 좁혀서 잡을 수 없다면은 치중하는 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깥에서부터 젖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쪽에서 일선에서 젖혔는데요. 아래쪽에서 젖힐 때는 이렇게 가만히 꼬부려서 두면은 살게 됩니다. 흙이 밀고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막는다면은 곡사궁으로 가는 궁도가 되고요. 흙이 치중을 한다면은 2의 1의 자리를 막아서 역시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젖힌 수로 위쪽에서 이렇게 젖혀온다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백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궁도를 좁혀온다 하더라도 다 맞게 된다면은 백은 역시 곡사궁으로 살게 되고요. 치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2의 2 자리를 가만히 이어서 역시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흙은 젖혀서 궁도를 좁혀가는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치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치중을 한다면은 백은 2의 1, 이 자리를 젖혀가면 됩니다. 흙이 계속해서 뻗는다면은 백은 입구자로 붙여서요. 자, 오른쪽에서 한 집을 내는 수와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내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백은 잡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는 어떨까요? 네, 입구자로 두는 수도 백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 자리를 막는다거나 또는 아래쪽에서 집을 낸다거나 이런 수는 흙이 1의 1 자리에서 단수를 쳐서 패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실패고요. 백은 단수를 먼저 칩니다. 단수를 먼저 치고 흙이 이을 때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내서 이제는 흙이 자충이라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백이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치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일선으로 호구를 쳐서 역시 살게 됩니다. 뒷모양을 내주지 않으려면은 이 자리를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때 2의 1 자리를 젖혀서 역시 아래쪽과 위쪽에 각각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이 백은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이 백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잡을 때 백은 완생이기 때문에 손을 빼서 다른 곳에 두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 한 점이 이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일선에 호구쳐져 있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생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젖혔을 때
가만히 한 집을 내거나 한 칸 띄어서 둔다면은 잡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흙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막아서요. 또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집 모양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차단해 둔다면은 역시 두 집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자, 흙은 젖히지 않고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급소자리인데요. 자, 치중을 하더라도 백은 가만히 치받아 두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흙은 일선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치받고 흙이 한 점을 먹여치게 되는데요. 이때 있는 것은 안 되죠. 있는 것은 104점이 단수가 돼서 잡히기 때문에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어느 쪽 돌을 따내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아래쪽에 흙 한 점을 따는 게 집으로 약간 이득입니다. 자, 이쪽을 따내도 살 수는 있는데요. 흙이 단수를 친다면은 다시 따내야 돼서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단수를 쳤을 때는 아래쪽에 흙 한 점을 따내면 되고요. 이후에 백이 있든지 또는 흙이 백 한 점을 따내든지 하는 것은 끝내기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선에 호구 쳐져 있는 모양도 역시 완성이기 때문에 정석 이후에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백 한 점이 이어져 있는 모양과 호구 쳐져 있는 모양 모두 다 완성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흙이 선수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선수되는 자리가 다른데요. 어떤 자리가 선수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흙이 치중을 한다면은 백이 젖혀가고 단수를 친 다음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흙돌이 이렇게 일선에 막아져 있다면 어떨까요? 막아져 있다면은 흙이 위쪽에서 젖혔을 때 백이 자충이 돼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선에 빠져 있을 때는 백이 완생이 아니라 패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흙돌이 일선에 빠져 있다면은 시중하고 젖혔을 때 흙은 입구자를 두게 되고요. 이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단수를 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된다면은 패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백이 호구 쳐져 있는 모양에서는 우변 쪽 일선에서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 백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먹여치고 2의 1의 자리에 치중하는 것이 급소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된다면은 백은 호구 모양에서 한 집을 낼 수가 없죠. 단수를 치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젖혀서 간다면은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은 일선으로 꼬부릴 수도 있겠는데요. 흙이 입구자로 둔다면은 역시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찝어 가더라도 흙은 뒤쪽에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단수를 치는 것은 흙이 있는다면은 삼궁도가 되죠. 그리고 백이 한 점을 잇는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빅이 아니라 곡사공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곡사공은 바둑 규칙으로 죽었다고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백은 이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백이 두는 것은 궁도를 좁히면서 흙이 있게 된다면은 상궁도로 잡히게 되죠. 그렇다면은 흙이 백을 잡으러 갈 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있고 이곳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따내게 되고요. 흙이 다시 치중을 하고 백이 이 자리에 둬서 흙이 따내는 패가 되는데요. 그런데 흙이 백을 잡으러 갈 때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끝내기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러 가기 때문에 흙이 선패가 돼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패가 되지만 실제로는 백이 죽은 모습이다,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바둑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사국 모양이 나온다면은 더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1점이 이어져 있을 때는 흙이 하변 쪽에서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또 호구 쳐져 있을 때는 우변 쪽 일선에서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사활에서는 살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자리가 선수가 되는지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선수 자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상대편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변에 이렇게 백의 집 모양이 있다면은 백은 이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기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눈목자까지 들어와서 하변 백집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하변에 백집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흙이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사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변 쪽에 백집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겠죠. 이렇게 호구가 쳐져 있다면은 우변 쪽에서 흙이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변 쪽 백집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우변 쪽에서 흙이 일선에 빠지는 수를 선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어서 사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활에서 어디가 선수가 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전 사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